지금 쭉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좀 많이 어렵죠. 그쵸? 그런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시면 요 정도가 딱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시건 어딜 가시건 간에. 그래서 작업을 이제 좀 이어나가 볼 텐데, 이제 외장 부분에 대해서 저번 강좌에서 이제 재질 만드시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단열재, 단열재 재질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이 샌드스톤 레드라는 재질을 직접 입혀보는 단계까지 한번 가볼게요. 서측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 지금 샌드스톤 레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까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1층에서 자 1층에서 이제 작업 한번 해볼게요. 1층에 가셔가지고 샌드스톤 레드라는 이제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만드실 때 자 보십시오. 이제 구조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마감이니까. 그죠? 건축에서 마감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사실 이제 벽체, 외부 벽체 같은 경우에 벽체 기호가 붙어 있으면 그 기호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안 붙어 있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벽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람표상에서 분류되어야만 하는 그런 벽체 이름 있죠. 그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이름을 지정을 하실 때. 그래서 보통 건축에서 벽체라고 하면, 건축에서 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아무 벽이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높이는 2층에서 끊으셔야 되겠죠. 1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유형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복제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두께를 먼저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께. 그리고 제일 마감재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샌드스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으면 색상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굳이 색상은 지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이쪽 구조의 편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레이어층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단열재도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삽입하셔서 층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위에 있는 2층은 샌드스톤 레드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두께는 30mm,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께는 단열재죠. 자, 여기는 외부 단열재를 복제를 해서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단열이니까 02로 이름을 주신 다음에 외부 단열재라고 쓰시면 되겠죠. 외부 단열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뭐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단열재가 들어갔고, 내측 단열재는 70mm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마감이니까 구조 경계에서 마감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는 단열 공기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삽입해서 외부에 그 다음에 끝을 외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2번이라는 요 레이어층을 한 칸 위로 딱 올려버리시면 코어 경계 바깥으로 얘가 나가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보세요. 미리 보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일반적인 벽의 형태로 보이는데, 이 양쪽에 붙어 있는 얘네들이 외부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 2번 항목이 코어 경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죠. 여기가 지금 꺾이는 부분이 이 벽의 코너가 꺾이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벽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창문이라든지 문을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마감이라는 거죠. 마감. 그러니까 외부 판넬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안쪽으로 마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반드시 외부 작업을 하실 때는 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코어 경계 바깥으로 마감재가 이렇게 나가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작성을 해주실 때는
좀 길다 싶게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길게. 여기까지. 좀 길게 이렇게 딱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딱 빼주시면 되고, 여기서 끊어주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지금 작성을 안 했는데, 서측면도에서 외부를 지금 보시게 되면 따로 딱히 지정이 된 건 없어요, 사실. 아마도 대리석이나 화강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위에 이렇게 해치가 들어간 거 보면 그냥 샌드스톤 레드로 한 것도 같고.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샌드스톤을 할게요. 이쪽은 보니까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재질이 별 다르지 않고. 자, 해서 1층에 가셔서 자 샌드스톤 작업을 한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있어서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외벽을 이렇게 타고 돌리시면 되세요. 외벽을. 그런데 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길게. 왜냐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마감과 이쪽에서 들어오는 마감은 트립을 이용해서 붙여버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길다 싶을 정도로 빼주시면 되고, 얼라인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자, 여기 경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경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작업면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쪽도 작업면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쪽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결합 금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붙여주셔야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죠. 자, 이쪽도 넣어주시고, 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코너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얘도 그냥 붙여버리시면 한번 해볼게요.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라인에다가, 자, 얼라인, 자, 경계선, 그 다음에 경계선, 경계선, 경계선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코너 부분이 한쪽은 결합 금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아예 그냥 양쪽을 전부 다 결합 금지를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얼라인을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딱 붙죠. 자, 이쪽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밖으로 빼버리시면 돼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 3D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3차원에서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벽 부분이 이제 외부, 1층 외부가 이제 마감이 됐죠? 1층 외부. 자, 이제, 제일 어렵다는 이쪽, 정면도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측면도. 남측면도에 이제 가보시면, 이쪽에서 지금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자, 남측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해치 문양, 이 점선 문양이 들어간 부분이 샌드스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샌드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만 보시면 됩니다. 샌드스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렇게 지금 돌아가 있죠. 요런 형태로. 그래서 특히 여기는 구멍도 이렇게 뚫렸어요. 구멍 부분까지.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얘를 일단 한 판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붙이기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릅니다. 일단 얘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뭐 1층 가셔야죠. 1층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샌드스톤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주의하실 점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지금 붙이시면 안 돼요. 붙이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싹 걸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남측면도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지금 들어가야 되고, 이쪽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려 놓으신 거 있잖아요. 하나, 얘를 그냥 카피하셔도 돼요. 사실 카피해서 어차피 벽에다 맞춰놨으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자, 제가 멀티플을 체크는 안 했네요. 그래서 자,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 끝에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요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쭉 이동시키고요. 들어갈 자리에 다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기둥 부분은 제가 뺐는데 왜 그랬냐면 자 1층에 들어가시면 이쪽 기둥 부분도 똑같이 샌드스톤 레드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둥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빨라요. 어떻게 하시냐면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샌드스톤 레드 자 여기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아예 크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얼라인 해서 기둥의 단면에다가 작업면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둥의 작업면을 이런 식으로. 자 남측면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딱 들어갔죠. 3D 한번 볼까요? 3D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작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랑 이거 요 두 개인데 사실 이거 두 군데는 평면에서는 작업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인면에서 얘는 보시고 자를 수밖에 없는데 남측면도에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오픈되는 구간이니까 여기 있는 벽을 선택을 해서 핸들을 쭉 당겨서 일단 맞춰버리시면 되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시면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경계선에다가 이 경계선을 잡아서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얼라인에서 경계선 여기도 경계선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맞출게요. 자 여기도 경계선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를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제일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붙이시면 되죠. 이제 조인으로 이렇게 얼라인에서 이렇게 싹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외장을 만드실 수가 있죠. 이렇게 싹 붙여버리시면 자 3D에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3D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외장 부분이 이제 마감이 되죠. 외장 마감 나왔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드라이비트. 그럼 여기 드라이비트가 있을까요? 드라이비트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적당한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드라이비트 대용으로 사용할. 이쪽 쭉 내려보시면 패턴이 좀 들어간 거 색다른 걸 좀 해볼까요? 드라이비트라 해서 맨날 이상한 것만 제가 찝어서 했더니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재질을 한번 골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클수록 좋으니까 여기 큰 사이즈가 아니라 크기 선택해서 제가 1024 곱하기 768 2메가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2메가. 자 여기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괜찮네. 이거 이쁘죠? 약간 좀 대리석 느낌이 나는데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드라이비트라고 이름 주시면 되겠죠. 자 드라이비트 이름 넣어주시고 자 재질 만드실 때는 일단 두께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건축 1층에 가셔가지고 자 이쪽 드라이비트 층의 두께가 얼마냐 재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7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10이라고 나오죠. 단열재가 75고 겉에 보이는 드라이비트가 10이라는 소리죠. 관리 탭에서 재질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얘를 복제를 하셔도 돼요. 복제하신 다음에 이름을 드라이비트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색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모양에 넘어가신 다음에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죠.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색상은 검은색으로 약간 좀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페이드는 좀 높여가지고 색상이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금속 맞죠 뭐. 자 드라이비트 지정을 하셨으면 얘도 렌더 모양 체크했다가 체크 풀어서 색상 이렇게 변경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표면 패턴이 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요. 약간 콘크리트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안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모래 조밀이나 혹은
석고 플라스터 이런 것도 괜찮고, 콘크리트가 제일 낫기는 해요. 무난해요. 그래서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제 재질 만들어졌죠? 이제 실제 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샌드스톤 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유형 편집하셔서 복제 하시면 되겠죠. 복제. 두께는 75가 아니라 85죠. 자, 85.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마감. 드라이비트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외장은 10이고요. 내부 마감은 75. 단열재. 단열재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죠. 여기는 손 안 대셔도 되고, 샌드스톤 레드에서만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드라이비트로 변경하신 다음에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실제로 그리실 때는 여기서 붙여서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떨어뜨려서 마감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경계면에다가 경계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치수는 지워버리시고요. 쓸 일 없으니까. 남측면도 이제 가보시면 여기 드라이비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경계선을 확인하고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싹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얼추 잘 나왔죠? 자, 3D 한번 볼게요. 3D 보시게 되면 이제 마감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이 경계 부분은 트림을 이용해서 트림이죠. 트림을 이용해서 석고랜다. 샌드스톤 여기 선택하시고 이쪽에 있는 샌드스톤 선택을 해주시고 거기 딱 붙죠. 그러면 이제 코너 부분까지 이제 처리가 딱 됐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 뒷면인데 이게 제일 복잡하니까 여기 먼저 할게요. 그냥 저쪽이 제일 복잡해요, 사실. 자, 1층에서 보시면 건축 1층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1층에서 보시면 이쪽 배면도 부분인데, 배면도는 사실 샌드스톤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가 섞여 있어요. 재질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예 그려놓고 맞추시면 되겠죠. 건축에서 벽에 들어가셔가지고 드라이비트로 작성할 부분의 벽을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샌드스톤으로 작성할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아마 앞뒤로 붙을 거예요. 이렇게. 자, 북측면도로 넘어가 보시면 북측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꺾였죠. 좀 보이시죠? 여기 꺾인 거예요. 이렇게. 요 모양이 지금 꺾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꺾인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얘를 제일 편한 방법은 벽체를 이렇게 막 잘라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 벽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자르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 웬만하다는 기준이 좀 있는데, 이게 자르지 않으면 모양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럴 때는 프로파일 편집하셔가지고 이걸 잘라버리시면 돼요. 근데 한번 자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편집하실 때마다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요건 이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복사를 해서 씁니다. 그냥. 자, 일단은 복사하기 전에 붙일게요, 벽을. 자, 온라인 이용해서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벽면에다가 여기 붙여주시고, 여기도 벽면에다가 이거 붙여주시고, 자, 그리고 북측면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이쪽부터 정리하면 이 하나 카피하시면 되죠. CO 하셔가지고 앞쪽에다 이렇게 카피하시고, 온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밑면에다가 이 바닥면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벽은 여기에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면에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 경계면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좀 길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보셨던 트림으로 한 번에 딱 자르는 게 가능하니까 이거 그냥 내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얘도 지금 뭐 비슷하죠, 상황은.
자, 얘는 일단은 붙이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만 연장하신 다음에, 여기를 경계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경계를 기준으로, 드라이 비트를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이쪽은 얼추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3D에서 반드시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 확인되시죠? 이 부분은 트립을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딱 간단하게 처리가 되죠. 자, 이제 뒤로 돌려볼게요. 자, 이제 뒷면인데, 이 뒷면 같은 경우가 거의 빔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천장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다 끄집어 내려야 되거든요. 중첩되는 부분들은. 자,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부분. 일단 1층에 가셔야죠, 뭐. 자, 1층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베란다, 그러니까 2층의 마감선은 여기에요. 상부 외벽은. 상부 외벽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1층의 외벽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외벽을 2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먼저 작성을 해서 맞추고요. 상단부의 벽은 여기다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건축에서 일단 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샌드스톤 레드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내측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내측에서 싹 돌려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끝까지 끝에 붙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이용해서요. 자, 여기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이쪽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붙여주시고 온라인 붙여주시고 자, 이쪽이죠. 자, 여기도 온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온라인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자, 여기는 트림으로 찍고 하시면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트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버리시면 되겠죠. 3D에서 보시면 자, 요렇게 내부가 지금 싹 붙은 게 보이시죠? 자, 이제 이쪽 윗벽을 이제 마감을 넣어볼게요. 윗벽을. 자, 동측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는 동측면에서 하시면 실수를 하시게 돼요. 왜냐면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에서 일단 벽을 그리셔야 됩니다. 평면에 가셔가지고 평면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여기서 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샌드스톤 레드라고 되어 있죠. 샌드스톤 레드 벽을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자, 동측면도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얘를 온라인으로 맞추시면 돼요. 온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하단부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곧바로 3D에서 트림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트림 TR 하신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 선택하시면 딱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뒤로 붙이시는 거는 온라인 하신 다음에요. 경계면 선택 쭉 돌려서 안쪽에 경계면 선택하시면 이렇게 딱 붙죠. 자, 대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